육체수 3강 개념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념편 1단계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강, 2강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지수나 로그에 대한 연산들을 새롭게 정의된 특히 로그 연산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고 나중에 가면 아무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뒤에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면서도 계속 연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연산을 계속 해보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합니다. 연산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삼각함수까지 진행을 할 건데 그때까지 좀 부지런하게 나가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원 과정에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1강과 2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만 하려고 1강, 2강을 배운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3강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3강과 4강, 즉 지금 수원 파트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만든 초월함수인데요. 초월함수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어떤 사칙연산을 통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어지는 형태의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없는 함수를 우리는 초월함수를 하고 세상에는 이런 초월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아니고 얘 나름대로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을 그릴 수 있는 그 특징들과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꼭 완벽하게 습득을 해놓고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충분하게 해석할 줄 알고 그릴 줄 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좀 많이 치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징들,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특징들을 꼭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저희 로그가 왜 써져 있을까요? 네, 로고 정신이 나갔네요. 네. 자,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기본 형태나 평행이동 형태 또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배울 거고 그런 다음에 함수를 항상 배우고 난 다음에는 최대최소, 즉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최대최소가 따라올 거고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된 녀석도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나면 최대최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계속 고정돼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래프 그린 거 다시 한번 좀 치중을 하시고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유형 첫 번째가 분명히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고 두 번째 함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뭐였죠? 그래프의 활용. 그 다음에 역함수 관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라는 관계, 그 다음에 그래프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유형은요. 유형 마지막 두 번째, 유형 5와 4, 즉 그래프의 활용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요. 그래프 주어지고 거기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최소에서는 이제 기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치환 형태가 있는데 치환을 하는 경우나 또는 로그 파트에서 조금 더 응용된 패턴들이 내신에서 나올 수 있고요.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최소에는 기본형과 치환형이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여러분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프는 같이 나오는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수함수 그래프랑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 관계임을 인지를 하시고 각각의 그래프 특징들 기억해 두시면서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뜻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y는 자 AX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수의 x에 대응되는 어떤 y 값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그때 이 뜻 파트에서는 분명히 이 x에 대응되는 ax 승의 값을 함수로 할 때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녀석의 밑조건이 있다는 거야.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어야지만 이 함수 그때 이렇게 지수로 이루어진 지수를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다시 지수를 뭐라고?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그때 포인트는 얘예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0보다 큰 녀석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요. 음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여기 루트 2승이라고 합시다. 자, 앞전에서 우리가 1강에서 지수 법칙을 하면서 이 여기는 지수에 들어가는 수 체계를 실수까지 확장시킨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얘는 음수일 때는 정의를 안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에 루트 2승을 한다 그러면 루트 2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니까 이 값을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수일 때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실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저 값은 정의를 못 내니까 못 찍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정의를 못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양수일 때 되는 거고 a가 1이 아닌 이유는 1에 x승을 했을 때 여기에 뭘 들어가도 이 값은 그냥 1이잖아요.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만든 초월함수와는 동떨어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건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긴 아닌데 이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그려볼게. 자, a가 자 x축을 여기다 그리시고요. 자,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a가 1보다 큰 형태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y는 2x승,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서 1보다 큰 녀석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점을 찍어서 우리가 추론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모의 영수니까 무조건 얼마인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2가 돼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돼서 여기다 찍으시면 되고요. 3일 때는 이제 8이 되겠죠. 4일 때는 저기 16이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직선으로 그리니까 안 그려줄게. 여기는 보면 뭐야? 이렇게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음수 쪽을 할 건데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인 값이 찍히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2분의 1은 여기 찍히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또 얘 반인 4분의 1이 찍힌다. 그럼 얘도 직선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x값이 계속 뭐합니까? 음수로 계속 커진다 할 때 이 값은 계속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죽어도 얘는 무조건 양수값이에요. 이에다가 어떤 것들을 계속 곱해가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겠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0까지도 못 가. 그쵸? 그래서 계속 0에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x축을 점점 다가가는 선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을 점근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대표적으로 이제 2의 x승을 갖다가 이렇게 a로 바꾸면 1보다 큰 녀석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중요한 건 자, 지금 모든 실수 x값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그래프가 있고 여기도 그래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x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요. 지금 x축보다 다 위에 y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y가 양수인 녀석에 대한 치역이 된다는 거야. y값의 범위가.
자, 그래놓고 두 번째로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모든 거의 영승은 다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정점 0,1을 지난다. 이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에 뭐라 했어? y는 0, 즉 x축을 점근선으로 가는 거. 다른 말로 y는 0이라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얘는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는 뭐가 됩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자, 우리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x 값이 모든 실수 x에서 x 값이 커질 때 그때 이 표현은 x1을 집어넣을 때 함수 값이니까 y 값이죠. 그래서 이 y 값이 뭐해지더라? 이렇게 커지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얘는 계속 모든 구간에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그럼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요런 표현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또 뭐도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것도 있죠. 1대1 대응은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도 좀 표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값이 서로 다를 때 그때 y값도 서로 뭐하다?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다 라고 하면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미치일보다 클 때 증가함수이다 보니까 1대1 대응함수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더라까지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억할 게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자, 우리가 이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이런 표현은 사실 중학교 때 2차 함수에서 볼록성을 배웠는데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좀 그러니까 말로 좀 제대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값이 커질 때마다 계속 뭐해지는 거야? 이렇게 커지는 녀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울기 아래로 볼록은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더라? 커지더라.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 뭐라고?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때로는 막 이렇게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좀 몰라도 돼. 여기가 a, f, a고 만약에 그냥 들으세요. 이건 b, f, b라 그랬을 때 자,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 여기 중점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fa 플러스 fb잖아요. 이게 함수값, 중점 공식, 둘이 더한다면 2로 나누는 게 1대1로 내분하는 녀석의 공식이야. 자, 그랬을 때 봐봐. 이렇게 직선을 이었을 때 요 점이 바로 얘의 표시인데 우리가 요 녀석의 x좌표가 얘다 보니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럼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x에다가 얘를 fx로 넣으면 x자리에다 여기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요 함수값은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a 플러스 b,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그쵸? 그때 요 값보다 얘가 뭐 한 거야? 크다라는 것도 아래로 볼록에 대한 표현이 주어질 때 있어. 그냥 듣기만 하면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저기까지도 이제 너무 투머치고 저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그때 좀 정리를 볼록성에 대한 정리를 또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 좀 자주 출제되니까 알려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의 포인트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미치일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는 자 따라해 시작. 미치일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는 정점 0,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릴 때마다 정점을 찍고 x축을 점근선하며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안 까먹어져요.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자, 그래서 미치일보다 큰 경우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울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밑이 a가 1보다 크다 할 때 분명히 x축을 점근하고 정점 0,1을 지나면 증가한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 했어.
이게 만약에 y는 2의 x승이라 한다면 내가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있는 뭐라고? a가 뭐라고?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y는 2분의 1의 x승인데 자 얘도 분명히 추론을 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살짝 변형하면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x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이 그래프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자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건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얘를 y축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렇게 지나요. 다시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얘를 다시 얘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 자 정의역은 여기 모든 x값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 x 그 다음에 치역은요 y값의 범위인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도 정점 0,1 a 값에 상관없이 정점 0,1을 지나고요. 세 번째 x축 얘도 점점 여기로 다가가고 있죠. x축 즉 y는 0이라는 녀석을 점근선으로 가지면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뭐라고? 감소함수입니다. 아까 그 구동을 반대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도 얘도 뭐야? 아래로 볼록이야. 얘도 뭐라고? 아래로 볼록이다. 자 아래로 볼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런 특징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는 정점 0,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며 감소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는 자 밑을 지금 2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요? 누구? y축 대칭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x는 0이라는 요 선에 관한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밑을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을 2에 못 알아보면 이 2가 똑같은 녀석에 막 이렇게 평행이동 여기가 막 달라져요. 그럴 때도 분명히 이 대칭축도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면 이 둘의 밑이 같은 녀석의 둘의 관계는 y축 대칭이네 즉 x는 0이라는 선에 관한 선대칭이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요것보다 조금 더 응용되어 있는 문제도 금방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y축 대칭 관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기본 형태를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런 문제들 이렇게 밑을 이렇게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서로 비교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 근데 이렇게 밑이 다른 형태의 지수나 함수 요런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킬러 문제들이 나와. 자, 선생님이 일단은 얘를 한번 들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4개의 그래프를 따로 그릴 거예요. 이거 그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보십니다. 자, y는 2x승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정점 0,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하며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 하나 잡혀만 쓸게요. 1일 때 여기를 2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2분의 1이라고 한 번만 쓸게요. 자 그래 놓고 지금 나는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얘도 분명히 밑이 1보다 크니까 정점 0,1을 지날 거고 증가하는 x축을 점근선하면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중요한 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보다 조금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가 3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얘보다 조금 작은 값이 이렇게 찍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녀석의 값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뭐예요? 가까워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2x승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분의 1x승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y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x승이 되죠. 아까 가르쳐줬죠? 얘와 얘 둘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 자, 마찬가지로 y는 3의 x승에 대한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뭐 한다고? y축 대칭을 이렇게 시켜버리면요, 얘는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y는 뭐라고요? 3분의 1의 x승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얘 밑과 얘 밑을 비교해보면 분모가 커지면 작은 것이니까 2분의 1이 더 크죠. 그쵸?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럼 이쪽에서는 얘가 요렇게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더 커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밑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요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이 녀석을 기억할 때 그냥 4가지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주십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그려보시는 거야. 이제 이게 얘는 그리세요. 밑이 다른 녀석일 때 그려주십니다. 자, 맨 처음에 y는 ax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쭉 이렇게 해서 y는 bx승.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서 얘는 y는 cx승.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쭉 그려주셔서 여기는 y는 bx승.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밑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자,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뭐 한다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먼저 만나는 녀석들이 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y축으로부터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먼저 만나는 녀석의 순서대로 뭐 하는 거야? 밑이 크더라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하양이, 그 다음에 초록이, 그 다음에 주황이, 노랑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A가 뭐 할 거? 이거 잘 안 보이죠? A가 뭐 할 거고?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이 B인데 얘네 둘은 증가하는 함수니까 1보다 뭘 거고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난 게 주황인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가 만났으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주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그래프 요렇게 요딴 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뭐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심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심화 개념을 설명하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뭐가 나오는지만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대소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밑이 다른 녀석의 대소관계 문제, 즉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밑이 미지수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단연코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밑이 미지수인 형태의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 것들, 특히 막 격자선 이용해서 푸는 형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킬러 문제 좀 더 5단계급 또는 6단계급 갔을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겠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이 미지수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y는 a의 x승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일단은 이렇게 뭐야,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밑이 막 달라져요. 그러면 밑이 커지면 점점 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 밑이 작아지면 점점 뭐야?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 판단을 하실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이 판단은 여기서 보면 똑같아. 이렇게 먼저 돌렸을 때 먼저 만나는 데서 밑이 크니까 밑이 크면 y축에 좀 더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가 1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와 0과 1 사이의 그래프에서 우리 4가지 특징이 있죠?
정점 0,1을 지나고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며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고요. 그쵸? 밑이 0과 1을 했으면 감소함수가 되고 그리고 둘 다 뭐야?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이해하셨나요? 요 네 가지만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면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 그리고 그래프도 전원 녀석을 이용해서 저 특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볼 거야. 그러면서 로그 함수도 우리가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다시 미치다는 녀석을 보는 거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뜻은 우리가 y는 로그 이렇게 ax라 했을 때 이렇게 진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때 대응되는 y값 이 녀석을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뜻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로그의 조건 로그의 정의에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밑 조건 a는 1이 아니면서 a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뜻에서는 요런 포인트 진수 조건, 밑 조건을 써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해돼버렸을까? 돼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우리가 이 앞에서 로그의 정의를 배웠었잖아요. 즉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로그의 정의 쓰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모르는 지수값을 구한다 그랬어. 그럼 로그의 한 번 미친 영원함이 그리고 나서 y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갖고 x, y를 싹 바꿔요. 그런다 뭐 한다고? x와 y를 change해요. 영어 좀 해. 자, 죄송합니다. x와 y를 change하면 y는 뭐가 됩니까? 로그의 a의 x가 되면서 로그 함수가 되네. 지수 함수에서 x, y를 바꿨더니 뭐가 됐어? 로그 함수가 됐네. 우리가 어떤 녀석의 x, y라는 점을 어떤 선에 대칭하면 y, x로 바뀌죠. 즉 x, y가 바뀌죠. 네, y는 x라는 선 잘하셨습니다. y는 x라는 선에 관한 선대칭이 되면 그게 뭐야? x, y가 바뀌죠. 그래서 어떤 둘의 우리가 수투 파트, 즉 공통수와 합 파트에서 수투가 아니죠? 개정됐으니까 공통수와 합 파트에서 우리가 함수 파트 배울 때 역함수,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라는 거를 그래서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도 보니까 둘의 관계가 x, y가 바뀔 때 로그 함수가 됐네. 지수함수에서.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분명히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예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1대1 되는데 우리가 0보다 1보다 크던지 1보다 큰데 모든 수가 증가 아니면 감소니까 1대1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할 거고 그 함수는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자, y는 ax 승 지수함수. y는 뭐라고? 로그 a의 x가 둘이 y는 x에 관한 뭐라고? 대칭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역함수가 바로 뭐가 되더라? 로그 함수가 되겠더라. 그래서 둘이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대칭이다를 통해서 이 둘이 역함수 관계임을 인지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즉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왔는데 그때 밑이 서로 똑같아.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역함수 관계가 맞으시면 y는 x라는 선을 안 그려져 있으면 꼭 좀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y는 x에 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해하셨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얘도 추론하지 않고 뭐 한다고?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x에 관한 대칭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지수 함수를 이렇게 자, 얘가 y는 ax라 할게요. 그래놓고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렸어.
자, 얘가 밑이 1보다 클 때야. 얘가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를 대칭하면 한 번 밑은 0으로 미치니까 이때 y는 로그 a의 x도 밑이 1보다 큰 경우죠. 자, 있던 녀석의 그래프 그려볼게. 자, 얘가 정점 0,1을 지나니까 그때 얘를 이렇게 대칭해두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1,0이 되죠? 얘는 0,1이고 xy가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x축, 즉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x축을 정분수로 하니까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칭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y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해했죠? 그래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정의역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 어디에만 있습니까? x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녀석에 대한 모듈 x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녀석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y가 0보다 큰 녀석이 치역했잖아. 그럼 x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x 정역의 x가 이때 y잖아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 다음 이번엔 치역은요. y 값의 몸인데 그때 얘에 대한 x 값이 모든 실수였으니까 얘의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y 이렇게 되겠죠. 대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대칭성 즉 y는 x가 대칭을 통해서 둘이 역함수 관계임을 이해하면서 풀면 얘까지 기억을 해두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정점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1,0을 지나죠. 그래서 정점 뭐를 지나더라? 1,0.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라고? y축을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증가하는 함수겠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위로 볼록이네. 뭐라고? 위로 볼록.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거 아까 전에 아래로 볼록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그랬어. 그러면 위로 볼록은 당연히 뭐야?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x축이 가까워지는 게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야? 이걸 그래프를 해석하기 이전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뭐라고?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라는 선에 관한 뭐라고? 선대칭이 될 거고요. 그래서 미치 같은 녀석의 지수와 로그는 다시 뭐라고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가 난 대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치 1보다 큰 녀석의 로그 함수는 정점 1,0을 지나고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며 증가하는 위로 볼록인 함수. 자, 네 가지 형태의 지수 로그 함수가 있을 텐데 그때 위로 볼록은 얘밖에 없어요.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아래로 볼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럼 볼록성을 물어볼 때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가 많을 거야. 그 정도는 인지하실 수 있죠. 물론 다른 것도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는 게 지금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시면 다 이렇게 둘이 교점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교점이 없는 줄 알아. 근데 이 a가 1.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둘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만나.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해 두십니다. 아니 교과서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만 그려지는 줄 안다고. 둘은 만날 수 있었을 때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고를 때 기억에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교점이 없다. 항상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둘은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리고 기억 니은 중에서 항상이란 표현 나오면 웬만하면 한 80%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아이고 그런 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미치 1보다 큰 녀석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이제 그릴 줄 아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뭘 하셔야 됩니까? 미치 연가에서 있는 녀석이죠. 자, 이번에는 미치 연가에서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y는
A의 x승이고 얘는 A는 0과 1 사이야.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래서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렸죠. 자, 분명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라는 대칭이라 했어. 그래서 요 정점이 당연히 여기 정점으로 갈 거고, 이번에는 x축이 정근선인데 양의 방향 쪽이 정근선이잖아. 그럼 y축의 요 양의 방향이 정근선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쭉 어떻게 그린다고? 얘가 y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며 1,0을 뭐야? 정점을 가지면서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y는 뭐라고? 로그 ax인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특징 생각해 볼게요. 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데고 치역은 전체 x가 모든 실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는 어디부터 하는 거야? 정점부터 표시할게요. 자, 정점 a 값에 관계없이 뭘 지납니까? 1,0을 지나고, 두 번째는 y축을 정근선으로 하면, 즉 y축은 다른 말로 하면 x는 0이라는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가 감소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는 아래로 블록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시작! 어떻게 한다고? 정점 1,0을 지나고요. 너 제대로 썼죠? 정점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을 정근선으로 하며, 그 다음 뭐 한다고? 감소하는 아래로 블록인 함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네 가지 특징밖에 안 나와. 진짜로. 이거 네 가지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다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말만 살짝 바꾸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머릿속에 인지하면 이거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아닌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얘로 내는지를 판단을 못해, 애들이. 어쨌든 특징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보면 자 봐봐. 이제 얘는 특징까지 다 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자 로그 함수만 따로 볼게요. 자 얘가 y는 로그의 ax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y는 로그 a분의 1 x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얘도 우리가 뭐라고 썼어?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로그 ax.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니까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y 대신에 이 자리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되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니까 x축 대칭 관계네.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뭐라고? x축 대칭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녀석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밑이 0과 1 사이인 녀석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 x축 대칭 관계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여기 2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x축 대칭 관계라는 거야. 이해됐죠? 지수함수에서는 뭐였죠? y축 대칭 관계. 당연히 y는 x랑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그 y축이 x축으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해 두시면 이해하고 외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함수도 밑이 다른 형태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얘도 선생님이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 얘는 예를 들지 않고 그려도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얘를 y는 x가 냈을 때 얘가 뭐야? 2의 x승, 얘가 3의 x승, 얘가 2의 x승. 그 y는 x가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가 더 가까운 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의 x승.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간 게 x축으로 더 멀어진 거, y축이 이렇게 멀어진 게 y는 로그 2x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클 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이 점점 뭐해져? 가까워지더라. 이제 뭐야? 감소함수는 또 마찬가지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개 그려서 뭐 할 거야? 비교할 거야. 보자. 자, 여러분들 그거 그려주셔야 됩니다. 4개짜리.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y는
로그의 ax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잘못 그렸다. y는 bx 이렇게 그릴 거예요. y는 로그 bx.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cx. y는 cx 로그 cx. 그 다음에 빨갱이 볼까? 그 다음에 y는 얘가 로그 dx.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y축으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렸잖아. 그럼 y는 x나 대칭하면 요 방향이 이 y축은 x축으로 가겠죠? 그리고 요 방향은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x축으로부터 이렇게 돌렸을 때 먼저 만나는 것들이 밑이 큰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a니까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에 얘가 둘 다 증가니까 1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이 요 노랭이, 요 주황이 c가 될 거고, 그 다음이 d가 될 거고, 그 다음이 0이 되더라. 얘는 감소함수니까 연가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다른 형태의 어떤 지수를, 로그를 대소관계 물어보는 형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지수인 로그함수의 그래프 비교해서 격자선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최강의 난이도 문제들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수함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몇 번만 그려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안 해. 정신이 나가셨어요 진짜. 꼭 해보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울 거야. 자, 조금만 힘내자.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이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 고1 과정 배웠을 때. 자, 요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은 평행이동 배웠습니다. 자, 평행이동 배웠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배웠죠? 요거는 y는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 y축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고요? x-m. y 대신에 뭐라고요? y-n을 집어넣는 거죠.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y-n은 f에 뭐가 되는 거야? x-m이 될 거고, 우리는 함수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 y는 꼴로 정리를 하니까 f에 x-m 플러스 n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걸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 x 자리에 x-m을 집어넣네. 그 다음에 얘로 넘기면 y 자리에다가 y-n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아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배웠어. 요것만 할 줄 알면 모든 함수에 이렇게 fx를 썼다는 건 모든 함수에 다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봐봐. 이런 표현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f의 x 플러스 p라는 값이 fx와 같다, 이렇게 주어져. 그럼 봐봐. x에다가 p만큼을 더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대. 자, 근데 여기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마이너스 a고 여기 점이 a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 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p잖아. 그럼 a에서 p만큼을 이만큼 갔어. 여기가 이 길이가 p라고 합시다. 여기는 a 플러스 p.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p만큼을 이렇게 갔더니 얘는 이 바보 아니야, 씨. 자, 여기서도 이렇게 p만큼을 갔더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p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근데 그때 함수 값이 서로 뭐하다는 거?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값도 이렇게 P만큼 이동시키면 이때 함수가 똑같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x 대신에 이게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집어넣었어. 그럼 x축으로 p만큼 그냥 평행 이동시켰다고 이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원래 함수랑 뭐야? 같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지.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는 p만큼 이동시킬 때 계속 함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p만큼 이동시킬 때 계속 똑같은 함수가 나와. 이런 거를 우리는 주기함수. 다시 이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다. 이게 모든 x에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있는데 얘를 p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서 똑같다. 그러니까 계속 p마다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주기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자? 주기 p를 가진 주기함수다라고 생각했어. 자, 이거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먼저 알려주냐면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들이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여기서 발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p 거는 그냥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p를 이동시킨 녀석마다 이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 함수 자체가 p마다 똑같은 함수의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주기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평행 이동에 관련된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대칭 이동할 거야. 대칭 이동.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할 거라고? 대칭 이동. 이거 다 언제 배웠습니까? 네, 공통수학 상에서 다 배웠죠. 여러분들 이거 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첫 번째로 y축 대칭이 있죠. 자, y축 대칭 같은 경우는 y는 fx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 여기 뭐죠? y축 대칭 시키면 자, 이제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 점이나 찍으세요. 여기 px, y 이렇게 찍어놓고 y축이라는 요 y축이라는 선에 관한 대칭은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려서 얘를 접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접어버리면 같은 길이만큼 이쪽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얘는 오른쪽 x, y면 얘는 왼쪽 x 위로 y잖아. 그럼 얘를 좌표로 뭐가 돼? 이렇게 되죠? y축 대칭을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좌우가 바뀌니까. 좌우가 하는 x 좌표는 x 좌표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y는 뭐가 된다고요? f에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x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딱 보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이 함수를 y축 대칭 시킨 함수가 이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y축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자? 마이너스 x.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있어. 자, 모든 실수 x에서 fx라는 녀석과 f의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같대. 이것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외우지 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야. y축 대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함수랑 똑같아. 그럼 이 함수 자체가 뭐라고? y축 대칭이라는 함수면 되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시켰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 자체가 뭐면 된다고? y축 대칭이라는 함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은 y축 대칭인 함수. 그래서 대표적인 y축 대칭인 함수는 우리가 뭐야?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가 우리가 y축 대칭이에요. 아니, 너는 생각해봐. y는 fx가 있는데 얘가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이게 상수함수니까 얘도 뭐 짝수차승이 아니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x에다 다시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야 4제곱 제곱은 짝수니까 마이너스 사라지죠. 그럼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짝수차승이 이루어진 건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 딱 보자마자
짝수차수로 이루어진 다함수네. 이거는 y축 대칭 함수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 또 막 절대값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일단은 이게 요 표현이 우함수고 얘가 y축 대칭인 함수의 표현이거나 수학적인 표현이거나만 인지하시면 돼요. 이랬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x축 대칭이 있고, 자, x축 대칭은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니까 오른쪽으로 x, 밑으로 y 가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마이너스 y 되니까 위아래가 바뀌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y는 fx가 x축 대칭을 해버렸대. x축 대칭. 그러면 y 대신에 뭐가 집어넣었다고? 마이너스 y. 그럼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돼서 fx가 될 거고, 이거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함수는 y는 꼴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자, 얘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거를 x 대칭 해버리는 x 대칭 녀석의 함수는 없어. 왜냐면 하나의 x 값에 y 값이 두 개 걸리잖아요. 이런 거 함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 대칭을 표현하는 함수에 대한 내용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원점 대칭 갈게요. 원점 대칭도 의미가 있죠. 세 번째로 뭐라고?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을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린 거 어디 갔니? 자, px, y가 있으면 점대칭이라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야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점대칭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둘 사이에 이루는 이 점을 연결을 시켰을 때 얘를 180도로 회전을 시키면 여기 위치한 녀석이 바로 점대칭의 의미야. 그러므로 이렇게 수선해발 내면, 이렇게 수선해발 내면 얘네들이 합동이에요. 그러면 x, y로 갔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갔겠지.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서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fx를 원점 대칭을 시켜버리면요, x는 뭐로? 마이너스 x, y는 뭐로? 마이너스 y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다시 한번 함수는 합법적으로 y는 꼴로 정리되니까 마이너스 f 빼기 x다 라고 보시면서 다시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고 이렇게 넘기면 y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이 함수를 얘를 원점 대칭 시킨 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줄 아시면 됩니다. 얘도 중요한 표현이 있다는 얘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요 원함수와 원점 대칭을 시킨 함수가 항상 같아요. 그럼 이 함수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야지 원점 대칭을 시킨 함수와 원래 함수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기함수라고 하고, 기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적 의미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 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 함수가 바로 기함수가 된다는 거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y는 x 3승 플러스 x를 하면 얘가 fx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럼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x 3승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f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랑 서로 뭐하다?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써주면 똑같은 말이잖아.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게 기함수의 표현입니다. 이랬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쓰니까 이제 y는 x에 관한 대칭 하나만 합시다. y는 마이너스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잘 안 나오니까. 자, 네 번째로 이번에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보시죠. 자, 어떤 녀석의 점을 갖다가 y는 x에 관한 이렇게 여기에 p가 있는데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요,
자, 요렇게 그려보고 요렇게 그려보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동입니다. 그럼 여기가 XY가 되면 여기가 XY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Y고 X다 보니까 이 녀석이 여기가 Y만큼 가고 X만큼 가고 여기가 Y, X가 되죠. 그러니까 둘의 서로 위치가 바뀌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Y는 x에 관한 뭐라고 대칭을 하면 x 자리에다 뭐하고 Y를 집어넣고 Y에다 뭐 한다고 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x는 뭐가 됩니까? f의 Y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다시 한번 이게 함수는 뭐야? 합법적으로 Y는 꼴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정리하면 F 인버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요 표현이 되려면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함수든지 간에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함수를 존재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를 해서 자, 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때 당연히 나는 요 표현이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Y는 X가 됐지. 왜 그럴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노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 했었고, 자, 이런 대칭성을 이제 통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직 복습이 안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전 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가 막 이런 형태 있어. 원래 네 가지 있었죠. Y는 fx의 이렇게 절대값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y의 절대값이 fx인 경우, y는 fx의 이렇게 전체 절대값인 경우, 그 다음 y의 절대값 fx에 둘 다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 녀석과 그 다음에 누구? 요 녀석. 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함수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할 줄 알면 사실 얘네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냥 정리만 할게.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y는 fx를 그립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나오죠. 그럼 f 마이너스 x야. 그거는 fx 대신에 x자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y축 대칭이잖아.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y축 대칭을 통해서 x가 0보다 작은 데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이렇게 y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뭐 한다고?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x축 아랫부분을 자, 위로 꺾어 올려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x축 아랫부분이 바로 뭐야? y가 0보다 뭐 한 거야? 작은 부분이죠. 근데 봐봐, y가 절대값 fx야. 그러니까 y값이 절대값이라는 값인데, 우리가 절대값은 거리로 기억하죠. 그래서 원점으로 떨어진 어떤 거리를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 기호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럼 절대값은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럼 y가 음수인 부분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위로 꺾어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 요 뒤쪽에 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고일 과정에 관련된 복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이런 부분은 이제 쉬워. 겁나 쉬워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 표준형에 대한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y는 ax 승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갖다가 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이동 시켰다고 할게. 그럼 우리 뭐 한다고? 시작. x 대신에 x-m, y 대신에 뭐라고? y-m.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y는 a의 x-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저 녀석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y는 예를 들어서 2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시켰다면 x자리에다가 x-2 y에다가 y-2를 집어넣어서 y는 2의 x-2 플러스 2다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사실은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게 기본적인 원리야. 항상 기본형을 통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응용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다. 그래서 y는 2x승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점 1,0,1을 지나고 x축을 정분사하면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이 하면서 그렸을 때 얘가 분명히 이 정점도 뭐합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0,1을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이렇게 이동시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되는 거야?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점이 2,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x축이 정근선이잖아요. 근데 y는 0이야. y는 0이라는 선을 갖다 내가 x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영향을 받니 안 받니? 그냥 직선이니까 안 받잖아요. 선생님 또 이 새끼들 여기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2칸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죽는다. 직선을 이렇게 계속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죠 진짜. 갑자기 화가 나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위쪽으로 몇 칸? 2칸을 갈 거야. 그럼 y는 2라는 녀석이 점근선이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럼 지저분하잖아. 이렇게 그리는 게 뭐라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에 대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뭐 한다고? 점근선 찾는데 점근선은 여기 뭐야? 상수항이 점근선이야. y는 0이 점근선이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동엔 영향을 안 받잖아. 그럼 위아래로만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값, 요 값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라는 그래프를 찾고 점근선을 찾고 그 다음에 기본형이 얘가 1보다 큰 경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기본형 찾으시면 돼요. 자, 얘 찾고 얘 찾아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y는 2라는 선을 쭉쭉 하면 y는 2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의 x승은 분명히 뭡니까?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그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일반화 시켜볼게. 정점 같은 것도 찍어주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y는 n이라는 바로 여 부분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y는 n이라는 즉 상수항이 바로 뭐라고? 점근선 찍고 우리 기본형 y는 a의 x승 찾아서 그린다. 이렇게 생각. 참고로 x절편, y절편 같은 것들은 보이면은 찍어주셔야 돼요.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x절편, y절편 이런 거 안 배웠어도 분명히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 지수함수의 평이동. 자,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이제 뭐 할 게 있어야 되냐면 주의할 게 있어요. 뭐 한다고?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적지 마. 이 주의 밑에 있는 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적지 마세요. 우리가 y는 ax 제곱이 있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x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요. y는 a에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 때 이렇게 x축 p만큼 y축 p만큼 평행 이동 시키잖아. 그럼 이때 평행 이동 시켜서 겹치는 녀석들을 고를 때 보면 이 a라는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쵸? 그러면 어떤 녀석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포개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 녀석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은 거를 골랐으면 됐다. 유리함수에서도요. y는 이렇게 x분의 k가 이렇게 있을 때도 평행이동 시키면 x-p분의 k 플러스 뭐야? 이렇게 q가 돼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 k 값은 변하지가 않아서 내가 평행이동 시키거나 대칭이동 시켜서 이 k 값의 절대값이 똑같은 걸 찾았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실수배라고 여기다 실수배를 이렇게 한 녀석은 죽어도 y는 ax제곱을 통해서 2ax제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k라는 녀석에 이렇게 앞에 실수배를 하면 2k라는 녀석에 대한 그래프는 절대로 뭐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포개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y는 x제곱을 가지고 y는 2x제곱을 만들 수 있겠냐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못 만들어요. 그래프의 완전 폭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러나 but 그러나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y는 k 곱하기 ax승이라는 녀석은요. 얘는요. y는 ax승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겹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실수배를 씌워서. 이렇게 쓸까? 이걸 조금 더 주의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쓸게요. y는 ax승이라고 쓰고 이렇게 k배를 한 거. 좀 주의하는 거. 이렇게 실수배를 한 것도 바로 얘가 평행이동과 똑같아요.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볼게. 자, 이 녀석을 우리가 k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에 로그 a의 k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 k 곱하기 로그 a의 a잖아. 그럼 얘는 1이니까 k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같게끔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는 a의 위치 같은 곱은 지수끼리 합이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지수 파트에서 배웠죠. 그럼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로그 ak라는 어떤 상수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평행이동이 되잖아. 이해돼? 제일 쉽게 해볼게요. 자, y는 2x승이 있는데 자, y는 2x승인데 우리가 4 곱하기 2x승 있다고 칠게요. 자,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뭡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야? 2에 x 플러스 2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자, 요렇게 딱 박스 치셔가지고 얘는 y는 ax승의 평행이동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써놓고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저거 은근히 문제 기억 니은들 막 고르는 문제가 되게 많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지수함수 정도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으로 갈게요. 뭐 한다고?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자, 똑같아요. 자, y는 로그 a의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럼 x 대신에 뭐 집어넣고 x-m y 대신에 뭐 집어넣고요 y-n을 집어넣으시면 그럼 정리하시면 y는 로그 뭐라고 a의 x-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딱 보고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을 때는 저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이동 시키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얘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y는 로그 2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분명히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정점 1,0을 지나면서 증가는 위로 볼록이 하면서 다 그래프 그리시는 거죠. 자, 이거랑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x-2 플러스 2라는 녀석을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분명히 정점도 뭐합니까? 하나, 둘. 그 다음 위로 몇 칸? 하나, 둘 해서 이 정점이 여기가 얼마? 3,2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얘 정근선은 y축인데 이건 x는 0이라는 선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즉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영향을 받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한 칸, 두 칸, 즉 이만큼이니까 얘가 정근선이 이렇게 돼서 그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진하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도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자, 요 녀석의 정근선 그릴 때 이 값이 뭐인 경우? 여기 x 부분이 0 되는 선이 바로 정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부분이 뭐 되는 거? 빵 되는 x 값이 뭐가 됩니까? x는 2라는 녀석이 정근선이 될 거고. 그쵸? 그래서 x는 2라는 정근선 찾고 얘 기본형 로그 2x 찾은 다음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죠? x는 뭐라고요? 1, 2에서 x는 2라는 선을 정근선으로 가지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로그 2x는 증가하는 형태니까 증가하는 형태 이런 위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근선 찾고 기본을 가는데 그래프 그리시고 그럴 때 이런 x절편 같은 거는 좀 뭐 한다고? 써주시라고요. 그리고 y가 0일 때 값이니까 이거 0일 때 넘기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로그 2에 x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는 2의 마이너스 2승이고 이게 넘어가면 2의 마이너스 2는 4분의 1 더하기 2니까 4분의 얼마? 9. 그리고 4분의 9 정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점도 얼마였어 여기? 3,2 정도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랬지. 자 그럼 얘도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얘도 뭐 할 수 있다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부분 분명히 정근선은 얘를 뭐 하는 경우? 빵으로 만드는 부분이었어. 그럼 x는 뭐가 되고 m이 바로 뭐가 되고 정근선이 되고 그때 기본형 찾은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프를 그린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 이런 것들 뭐 한다고 찍어 주시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풍성하니까 더 잘 풀 수 있겠죠. 자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게 표준형에 관련된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이야. 이해됐죠?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절대값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아까 전에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최대치도 할 겁니다. 자 y는 2분의 1의 x만 3승 플러스 2야. 그럼 나 분명히 얘 어떻게 한다고? 상수항이 뭐라고? 정근선. 그러니까 y는 2라는 선 찾고 기본형이 로그의 2분의 1의 x네요. 감선 형태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찍찍 그린 다음에 y는 얼마? 1, 2라는 선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형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 가는 뭐야 얘? 이게 왜 나와? 2분의 1의 x승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y절편 같은 거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는 얼마? 8이죠? 8 더하기 2니까 얼마? 10. 자 이렇게 y절편 정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자 이번에 이해할게. 자 여기서 빵 되는 값 정근선 찾으면 x는 2라는 녀석 찾고 기본형 로그 3의 x자. 그러면 x축 y축 그려놓은 다음에 x는 2라는 선 그린 다음에 증가하는 형태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y가 빵 되는 점, 그러니까 빵 되는 점 찾으면 로그 3의 x-2는 빼기 1다 놓고 x-1은 로그의 정에 따라 3의 마이너스 x 그럼 3분의 1이죠? 그럼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7이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끝. 자 이번에는 자 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자 요 녀석 그래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2의 x승의 절대값 요 녀석의 그래프를 x자리에다 x-2 y자리에다 y-1을 집어넣은 거야. 즉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평행 이동시켜서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내가 아까 로그함수나 지수함수 정근선 찾고 하는 게 뭐냐면 빨리 그리고 뭐야? 좀 뭐 하려고? 깔끔하게 그리려고 그 방법을 알려준 거지. 만약 까먹으셨으면 기본 형태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릴 건데 이렇게 x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야. 그러면 x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맨 처음에 x가 0보다 커 같은 데서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우리가 x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0부터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그걸 뭐 한 거야? y축 대칭시킨 게 이게 바로 y는
이 x승의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인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럼 여기는 2,1이죠? 그걸 마찬가지 어디로? 위로 한 칸 갔어요. 그러면은 2,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렇게 즉 이선에 관한 대칭의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꼴입니까? y는 fx에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있는 꼴이네. 이런 거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이런 거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니? 찍찍찍찍찍찍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1,0을 지나는 증가는 위로 볼록이 함수인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x축 아랫부분을 위로 뭐하라고? 꺾어 올리시라고요. 그럼 여기 아랫부분을 위로 뭐한다? 이렇게 꺾어 올리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y는 로그 2x라는 녀석이 분명히 얘는 원래 함수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원래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y는 로그 2x라는 녀석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위로 꺾어 올렸어요. 즉 x축 대칭 시켰잖아. 그러면 이 함수와 x축 대칭 관계는 뭐였어? 밑이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y는 로그 2분의 1의 x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교점 찾을 때 막 이거와 이거 막 여기 x좌표 막 구하거나 막 좌표 쓸 때요 이렇게 안 써놓으면 다 얘로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a, 로그 2a라고 적었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그때 여기도 뭐라고 쓰냐면 b, 로그 2의 b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정신이 나가지.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이라고 써주셔야죠. 그래야 x축 대칭 시킬 때 이렇게 되니까. 이해돼버렸을까? 꼭 구분해서 써주십니다. 진짜 홈나 걸렸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쓰고 그려놓고 끝나면 이렇게 말을 해도 현장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그린 거 내가 보면 안 해요. 무슨 똥백장이야. 참 희한해. 그대로 하십니다. 그려보시면서 연습해보세요.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도 있네. 이런 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자, 요런 거 관련된 문제들까? 자, 어디까지 할 거냐면 최대치수 전까지. 이렇게 세 문제 있네요. 자, 세 문제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래프에 점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좌표화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한다고? 좌표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시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잘 봐봐. y는 k 곱하기 3의 x승의 그래프가 k는 0과 1사 있는데 두 함수가 y는 3의 마이너스 승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x 플러스 8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로 하자. 두 점 pq의 x좌표 b가 1대 2일 때 35k 것을 거야. 뭔 말인지 몰라. 그림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요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 좌표는 얘와의 교점이고 요거는 얘와의 교점인데 이때 x좌표와 이때 x좌표의 길이의 b가 1대 2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요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논다 그러면 알파 콤마 여기 위에 있는 좌표니까 3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1대, 여기가 1대 2다 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쓰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2알파라고 두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좌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알파일 때 분명히 여기 위에 있는 좌표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플러스 8 이렇게 좌표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K를 구하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찾아주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여기 그래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 그래프 상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다도 집어넣으셔야죠. 그러면 봐봐 3의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 y좌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은 k 곱하기 3의 알파랑도 뭐합니까? 같네요. 이게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자, 요 y좌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플러스 8이라는 녀석과 2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은 k 곱하기 뭐라고요? 3의 2알파도 마찬가지.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3의 마이너스 알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양쪽에 3의 알파선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연립방식 푸는 겁니다. 여기는 1 될 거고, 그럼 1은 뭐가 되는 거야? 1은 k 곱하기 3의 2알파승인데 여기 3의 2알파승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뭐라고? 3의 2알파승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3의 2알파승은 뭐라고? k분의 1이라고 두시고 여기다 이걸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라는 미지수가 뭐야? 소거되잖아요. 연립방정식의 항상 기본적인 목표가 뭐야? 소거야. 그래서 k분의 1을 전부 다 집어넣으시면 자, k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8은 k 곱하기 k분의 1 됐고요. 지워지면서 자, 이쪽으로 넘겨주고 1을 이쪽으로 넘기면 7은 k분의 4가 될 거고, 얘랑 위치 바꿔주면 k는 7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배를 해주자. 그럼 35배를 해주면 즉해서 답은 2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겁나 쉬운 문제야. 그래서 좌표화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합니다. 자, 두 함수 y는 로그 2x,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로그 2의 d분의 bc의 값을 구해라. 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지금 그림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그쵸?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어. 자, 보시면 여기는 요점. 자, 로그 2x인데 요 a점 잘 보시면 여기 정점 1,0이니까 a는 1입니다. 그쵸? 그러면 y는 x라는 선이 왜 주었을까 할 때 y는 x라는 녀석을 너네 좀 정리 좀 해. 첫 번째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하나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탄젠트 45도가 기울기, 즉 여기가 1이야. 자, 봐봐.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얘분의 얘가 기울기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기울기가 같은 말이죠. 기울기가 뭐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 1이 되잖아요. 근데 탄젠트 세타가 1 나오는 게 45도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울기 1이 나오면 여기 45도라고 쓰는 거. 이렇게. 이런 문제도 주어진 거야. 저희가 45도라고 알려준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y는 x는 역함수의 대칭성이다. 그래서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y는 x라는 선을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45도나 이런 것들은 분명 뭐야? 어떤 도형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 성질을 쓰려고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여기서는 그런 도형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함수값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그 2x와 2x승이 나왔어야 대칭성을 이용하니까 역함수도 아니야. 그럼 결국 얘야. x좌표와 y좌표가 뭐하다? 같다라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지워. 자, 그럼 하나씩 가는 거야. 아, 이거 그림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a라고 쓸게. 여기 a면 여기도 뭐예요? a. 자, 여기가 a고 a야. 그리고 나서 요렇게 가면은 여기다 b를 썼을 때 여기 b, 요 점의 좌표는 x에다 b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y니까 뭐가 됩니까? 로그 2의 b. 그거랑 a랑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그래서 뭐라고? 로그 2의 b는 뭐랑 똑같다? a랑 같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시 b인 점이죠? 얘가 x좌표랑 y좌표가 같으니까. 그럼 요렇게 쓰셔서 여기 또 만나면 얘도 x좌표는 c일 때 c, 로그 2의 c인데 그 y좌표가 b랑 뭐해? 같네. 그래서 로그 2의 c는 뭐가 되더라? b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다시 c가 될 거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만났을 때는 b, 로그 2의 d인데요. 이 값은 또 누구랑 똑같아? c랑 같네. 그래서 로그 2의 d는 누구랑 똑같다? c랑 같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래 놓고 저걸 뭐야? 그럼 빨리 저 표현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 2의 d분의 BC를 딱 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로그 2의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빼기로 바뀌고요. 얘 곱은 합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이제 A가 여기서 요 값이 1인 걸 아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B도 구할 수 있어. 2의 1 쓰니까 여기 2고요. 그럼 C도 구할 수 있어요. 2의 2 쓰니까 4고요. D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D는 2의 4 쓰니까 이렇게 되겠지. 야 그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자 B, C. B가 뭐예요? B가 2. 그 다음에 C가 뭐야? 2의 제곱 4. D가 뭐예요? 2의 4. 그럼 계산하시면 로그 2에 얘는 위에는 3승이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2분의 1이 됐으니까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실게요. 이해하셨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 그냥 점만 딱 좌표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도 보자고. 이런 그래프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음 그림같이 곡선 y는 로그 3 x 플러스 3 위의 점 a 6,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3의 x승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대. 자 일단은 그거 보기 전에 얘랑 지금 위치 3으로 뭐합니까? 똑같죠? 그럼 빨리 역함수 관계인지를 알아봐야 돼. 자 얘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은 로그 3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뭐라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자 그 다음 얘는요. 얘는 3의 x승을 y 대신에 y 플러스니까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야. 한번 봐봐. 로그 3의 x와 3의 x승이 서로 대칭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켜서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 줬고 얘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니까 얘는 3의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네들이 y는 x가 나 대칭입니다. 역함수. 근데 얘네 둘 다 얘 x, y도 서로 뭐야? 바뀌는 게 y는 x가 대칭이니까 얘네 둘도 뭐야? y는 x가 나 대칭인 역함수 관계예요. 이해하셨죠? 얘네 둘의 관계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아 쟤네 x축으로 마이너스 3 얘는 뭐라고?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아 로그 3의 x와 y는 3의 x승이 대칭 관계야.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얘네들도 서로 뭐라고? y는 x가 대칭이면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해봐요. 그럼 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 빨리 뭐 한다고?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y는 x의 세 번째인 역함수에 관련된 녀석 이렇게 표현한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a가 6,1이에요. 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얘는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왜 주어졌을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면 아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얘를 대칭이동 y는 x랑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2,6이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 대화버렸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뭡니까? 자 그거를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각각 CD를 할 때 사각형 ABCD의 면적 즉 이면적을 구하라는 게 사다리꼴의 요면적.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내렸으면은 X좌표가 다 똑같은 점들 여기는 2,0이죠. 여기 뭐야? 그대로 내렸으니까 6,0이네.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2. 이 길이 얼마예요? 6. 그 다음 이 길이 얼마야? 6에서 4가 됐으니까 다 구했네.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면 되네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높이 4에다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다 해서 지워지면서 28은 16이 바로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좌표화 시키고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라준 대로 그냥 뭐 넓이 구할 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할 건데 최대 최소 문제 나올 건데 잠깐 10분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10분간 잘 쉬셨습니까? 예, 선생님도 덕분에 잘 쉬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최대 최소 문제 볼 건데 일단은 가장 크게 구분해야 되는 게 최대 최소는요. 이렇게 y는 a의 fx 꼴이냐 아니면 ax 꼴이 반복해서 치환하는 꼴이냐 즉 1번이냐 2번이냐를 먼저 구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 해놓으면 요 뒤에 것도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 꼴이냐 로그 ax 꼴 치환형이냐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요런 꼴이 있느냐는 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일단 주가 얘네 둘이야. 자, 보자고. 자, y는 a의 fx라는 꼴이 나왔을 때는 자, 밑이 1보다 크면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네. 다시 x축을 점근선하며 정점 0,1을 지나고 증가하는 아래 모르기 함수. 그러니까 결국 증가함수죠. 그때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보면 즉 a가 1보다 클 때는 fx가 제일 클 때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x가 제일 뭐 할 때 작을 때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y는 ax꼴이라고 보면 x가 크면 클수록 y도 커지잖아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fx가 클 때 최대, fx 작을 때 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과 x 사이 때는 감소니까 뭐라고? 감소니까 얘가 fx가 제일 클 때는 최소가 돼야 되겠죠. fx가 제일 뭐 할 때는 작을 때 최대가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같은 원리로 자 y는 로그 a의 fx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본다 그러면 fx가 뭐 할 때 제일 클 때 최대 fx가 뭐 할 때 제일 작을 때 최소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니까 fx가 제일 클 때 최소 fx가 제일 뭐 할 때 작을 때 최대가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로그 fx 이렇게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그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도 더 커지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주었을 때 x2가 제일 큰 값일 때 제일 위에 있고 제일 작을 때가 y가 제일 작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x 꼴이 반복이 됐을 때 ax를 내가 뭐라고? t라고 치환하는데 중요한 건 y는 ax라는 그래프 자 y는 ax라는 그래프 치역이 뭐였습니까? y가 다 0보다 컸죠? 그러니까 그때 t도 0보다 다 크다라는 이 범위를 반드시 세팅한 거야. 그래서 꼴이 만약에 a 곱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x의 플러스 c는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주어지면 빨리 얘를 t라고 치환해서 at제곱 아니 바보 아닙니까? y는 꼴이 이렇게 나오면 빨리 ax를 t라고 넣어서 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라고 놓은 다음에 t는 0보다 크다라고 주어지면서 얘가 뭐야 결국은 2차 함수네. 그래서 2차 함수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2차 함수 최소 풀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를 높이면 바로 이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난이도를 높이겠네요. 이해하셨죠? 똑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ax 꼴이 반복되면 로그 ax는 내가 t라고 치환할 건데 아무런 x값의 범위가 없으면 봐봐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그려지니까 이 t값도 뭐야?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범위가 없어요 이때는. 얘는 y는 얘가 뭐라고 넣는다고? a 곱하기 로그 ax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ax의 플러스 c가 되면 얘도 a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라고 놓은 다음에 얘도 뭐로 푸는 거야? 2차 함수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구할 때 이제 꼭정 구하거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프 못 그리시는 분들은 2차 함수 복습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꼴인데 얘 말고 이제 내신용으로요. 이거 내신용으로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이번에는 요렇게 이 꼴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할 건데 우리가 지수함수는 얘도 뭐야? 양수고 얘도 뭐예요? 양수야. 그럼 둘이 양수 조건이 나왔고 둘의 합에 대한 녀석이 나왔는데 분명히 얘랑 얘랑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예요. 그럼 너네 a가 양수라고 해서 a분의 1이 딱 나오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산술기야. 그럼 얘는 2 루트의 둘이 곱한 a 곱하기 a분의 1이 되면 이 값이 1이 되니까 항상 2보다 크 나왔죠? 그래서 얘는 t가 범위가 2보다 크 같은 녀석이 나와.
그래서 얘를 갖다가 t라고 치환해서 반복되고 나면 뭐 이제 2차 함수로 나타낼 때 그때 t의 범위가 2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번엔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ax에 빼기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는요. 사실 얘는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아직은. 왜냐면 얘에 대한 우리가 얘에 대한 범위를 구할 때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라이프니치가 해준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미분 전에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미분법을 쓰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미분법을 써서 사실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그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그냥 냈다고 쳐. 너 이것만 할 줄 알지? 이거 공식 써서 하지? 그럼 너 이런 거 못 풀어? 하면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그래프를 미분을 쓰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혹시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내면은 양아치죠, 선생님. 그럼 y는 ax 이렇게 증가라고 했을 때 얘가 분명히 미치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서 치자. 그럼 분명히 a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경우는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y축 대칭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봐봐. 자, 일단 0인 점에서는 x에다 0 집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1에서 1 빼니까 여기 빵이 될 거라고 실제로. 자, 그 다음에는 봐봐. 결국은 이 함수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빼는 거니까 요 값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요 값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길이가 요 길이니까 여길 때는 여기를 이렇게 쓰면 요 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에서 내가 뭐 한 거야? 이번엔 더 길어진 값을 더 작아진 값을 썼으니까 그때 여기를 밑으로 당겨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계속 길이가 뭐야? 길어지는 형태가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이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얘는 제일 작은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얘보다 위에 있잖아, 이 그래프. 그래서 저렇게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위에 있는 얘는 t라고 치환해서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커놨지.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커놨죠. 그러니까 치환을 했을 때 그 범위가 다 달라져요. 자,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범위를 설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푸는 방법은 똑같아.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요 그냥 외우세요, 푸는 거. 그러니까 y는 막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야. x에 막 로그 ax. 자, 이렇게 주어지면요 양쪽에 로그 a를 씌워요. 얘랑 밑이 똑같은 녀석의 로그 a를 씌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뒤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지수에 이렇게 이상야리꾸리한 게 있으면 이 지수에 들어있는 밑과 똑같은 녀석의 양쪽에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랬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최소 쳐서 끝이에요. 졸라 쉽죠? 문제 보죠. 하나씩 볼 거야. 자, 보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돼? 얘는 항상 봐봐. 지금 y는 a의 fx꼴, 얘는 y는 로그 a의 fx꼴이죠. 그쵸? 그때 얘는 밑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두면 얘를 뭐라고? fx라고 뒀을 때 0과 1 사이 있으니까 fx가 제일 뭐 할 때? 클 때 최소값. fx가 뭐 할 때?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누구야? 이 범위 내에서 이 fx 최대 최소만 일단 구하면 되죠.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의 반의 제곱에 플러스 1. 실제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식을 안 변하면 플러스 1.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 2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보시는 거야. 자, fx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 그리셔야 되죠? 자, 얘는 x제곱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할 거고 요점의 좌표가 1,2야. 그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어디? 2까지. 자, 1을 기준으로 얘 선대칭인데 2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1에서 한 칸만 하면 얘는 몇 칸 가? 2칸 떨어지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더 많이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제일 위에 있고 여기 있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바로 얘의 뭐야? 최대값. 얘 뭐라고? 최대값.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뭐야?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되는 거야? fx가 2일 때가 최대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 4분의 1. 이게 최소값이에요. 자, 이번에 fx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해주니까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때 얘는 전체로 최대로 갔죠. 그래서 라지 m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에서 이 값은 4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꼴. 맨 처음에 뭐부터 본다고? 기본형, 그 A fx꼴인지 치환형인지 보시는 데는 로그 A의 fx꼴이에요. 그리고 얘도 밑이 연갈사에 있으니까 이 녀석을 fx라고 봤을 때 얘가 최대일 때 최소값. 얘가 뭐일 때? 최소일 때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얘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쵸? 그때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제일 큰 값이네. 요즘에 좌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9네요. 그럼 여기다가 9가 됐을 때 이 fx가 최대일 때 전체 값은 최소. 그래서 m은 로그 3분의 1의 9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 정도 되네. 그림 잘못 그렸네요. 요 정도 되니까 얘는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네. 이때가 최소야. 그러면 fx가 최소일 때, 즉 로그 3분의 1 얼마? 1일 때가 얼마 된다고? 최대값. 즉 이 값은 0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어떤 꼴? ax 꼴이 반복되는 꼴 또는 로그의 ax 꼴이 반복되는 꼴의 치환형 형태입니다. 자, 얘도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 빨리 하시면 얘 4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럴 때 지수 법칙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빨리 이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끄집어 내시면서 가는 거야. 그래 놓고 2분의 1의 x를 빨리 뭐라고? t라고 치환해 놓고 얘가 0보다 큰데 x의 범위가 주었으면 t의 범위도 주어진 거야. 0보다 크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럼 빨리 여기다가 이 t 값의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2분의 1이라는 위치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위치를. 그럼 봐봐.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0승인데 당연히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얘가 y 값이잖아. 그럼 감소니까 분모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t일 때 범위는 2분의 1의 0승 1이죠. 1부터 어때까지? 4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나는 y는 t제곱 플러스 2t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추수 방어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시 t 플러스 1에 제곱에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제 그래프를 요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러면 1일 때가 제일 밑에 있고 4일 때가 제일 위에 있네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저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5 빼기니까 24.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4. 최소값은 얼마? 3이 되겠다. 야, 치환을 해도 y값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y는 t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 그냥 그려서 하셔도 된다고요. 이랬지. 자, 로그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써서 정리를 했다면 로그는 로그의 성질이나 밑변화 공식 이런 거 써서 정리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1강, 2강에서 배운 지수 로그는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야. 그냥 기본적인 연산하는 거. 원래 너네들이 쓰는 기본 연산 사실 컴퓨터로 쓰면 다 해결이 됩니다. 또는 공학용 계산기. 그러니까 뭐 연산을 왜 배워? 다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빨리 변환을 시키면 로그 2의 2x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x니까 로그 2에는 1이잖아. 빨리 1 더하기 로그 2x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얘는 로그 2의 8 빼기 로그 2x니까 3 마이너스 로그 2x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다시 얘를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하고 1 플러스 t 3 마이너스 t라고 한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3t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2t 플러스 2t 네 2t 죄송합니다. 플러스 3t 되겠죠. 그때 x 값의 범위가 있으니까 내가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한 얘도 범위가 있죠. 항상 x 값의 범위를 있으면 t의 값에도 범위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다시 로그 2를 이렇게 앞쪽에다 뭐야 이렇게 씌워줄 거라고. 근데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얘가 증가니까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로그 2의 1은 얼마입니까? 0이죠. 로그 2의 16은 얘가 2의 4승이니까 얼마야? 4죠. 그래서 얘는 t가 어디서부터? 0부터 4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죠. 그럼 빨리 얘도 바꿉시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실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뒤에 3이 있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다시 여기가 뭐라고 1,4가 될 거고 범위는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얘는 x, t는 1에서 뭐야? 대칭인데 여기는 0이고 여기가 4야. 여기는 1이야. 얘는 한 칸, 얘는 몇 칸? 하나, 둘, 세 칸.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1일 때 최대값, 이 값의 최대값은 4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셔야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뭐가 됩니까? 최소값.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반복되는 꼴에 치환하는 형태더라. 자, 이제 5번 보시면 이번에는 ax 꼴이 반복되는 꼴이 아니라 이번엔 ax 플러스 a 마이너스 x 꼴이 반복되는 꼴이야. 자, 그럼 빨리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자 2의 플러스 1 플러스가 있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x에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야. 2의 제곱은 4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로 끄집어내면 얘는 2의 x승 얘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가 돼서 바로 얘가 반복되는 꼴이에요. 그럼 빨리 나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t라고 치하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산술기하에서 얘가 2보다 커놨다 라고 쓰셔야 된다. 그럼 얘들아 얘가 a 플러스 b가 t고 그 다음 둘이 곱한 a 플러스 b가 t고요. a, b 둘이 곱한 건 역수니까 1이야. 얘네들이 역수니까. 그때 뭘 구하래 쟤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제곱한 다음에 a 플러스 b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를 한 게 뭐야?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럼 갖다 집어넣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바로 얘를 t라고 치환했으면 얘는 빨리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면서 시간을 줄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플러스 1 지워지네요. 그럼 다시 t가 2보다 커 같은 데에서 쟤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얘는요 여기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해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t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잖아. 그럼 그림 그리면 여기 2, 마이너스 4고 t가 2보다 큰 데서만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최소값밖에 없네. 최대는 계속 지구 뚫고 올라가니까. 저거 최대값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시면 여러분들 평생 수능 못 봅니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에 게 없을 거라고요. 그쵸? 내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꼴도 해봤다는 거야.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보이네. 로그 x네요. 이렇게 지수에 이상야리꾸리안 들어가 있는 형태 최대치수 문제는 양쪽에 얘가 상용 로그니까 양쪽에 상용 로그를 씌워서 정리하는 거야. 로그에 빨리 뭐라고? fx.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가 이걸 정리해서 푼 거는 그때 최대치수는 로그 fx의 최대치수인데 중요한 건 나는 fx의 최대치수를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꼴은 우리가 로그 a의 fx 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x 꼴이 반복되는 것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짬뽕 시킨 거예요.
이런 문제들 보시면 알아요. 됐죠? 그래서 빨리 로그를 씌웠더니 얘가 1000 x 4승 나눗셈 x의 로그 x입니다. 그럼 얘가 진수인데 여기 곱하기 있고 나눗셈 있어. 다 쪼갤 수 있죠? 자, 로그 1000 얼마입니까? 3이죠. 자, 로그 x 4승은 4로그 x예요. 나눗셈은 백일 거고. 자, 로그 x에 로그 x잖아. 이렇게 진수의 지수가 있는 건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럼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걸 빨리 t라고 치환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실제로 마이너스 4 했으니까 플러스 4 해줘. 뒤에 3 있으니까 7.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그래프 그려 2,7이죠. 범위 없으니까 얘는 최대값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t가 2일 때 전체 값이 7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7인 녀석이 요 값이 최대가 7인 거야. 그럼 봐봐. 로그 fx 꼴이 지금 여기 상용효과 10이니까 밑 7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의 최대값이 주어졌어. 그럼 내가 분명히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이 전체도 최대가 된다 했죠? 10은 1보다 큰 증가니까. 그럼 이 값이 최대값이 7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이 7이면 fx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 뭐가 되는 거야? 10의 7승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최소값은 없다가 되겠죠. 이해했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끝나면서 3강의 개념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들 충분히 활용하려면 아무리 길더라도 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개념을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스텝들이 쉬워져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에서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애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자꾸 그걸 선택해요. 근데 너네들은 분명히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분명히 공부에 대한 성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개념을 들어주면서 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인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강 수업 개념편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 그래서 잘 정리한 다음에 다음 스텝 나가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